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순간,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당했던 그 아픔,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사람들. 왜 우리는 이런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그들을 믿어라.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1장 배신자의 첫 번째 신호말과 행동의 불일치. 첫 번째로 알아볼 신호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정작 연락했을 때는 바쁘다며 피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해라고 하면서 약속 시간에 늘 늦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로는 관심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배신자들은 이런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냥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 최소한의 응답이라도 합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라도 말이죠. 반면 배신자들은 아예 연락을 씹거나 늘 핑계만 댑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이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친한 척하며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어?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진짜 내 편이라면 이런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자들은 이런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하거나 피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장 두 번째 신호 이익 중심의 관계.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이익 중심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타이밍이 너무 완벽합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축하한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워질 때는 어떨까요? 연락이 안 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아예 피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도구일 뿐입니다. 관계가 아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필요할 때는 정말 진심처럼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호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익 중심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언이나 위로라도요. 진짜 내 편이라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 중심의 사람들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나도 힘든 상황이라 이런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대화 주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익 중심의 사람들은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신의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금세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요즘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은 힘들어도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나중에 꼭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라도 당신을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세 번째 신호 험담과 책임 회피.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다른 사람을 자주 험담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충성심이 없습니다. 오늘 어를 험담하고 내일 비를 험담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당신을 험담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를 이용합니다. 험담을 통해 당신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너만 믿고 말하는 건데, 이런 말로 당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주의하세요. 어는 정말 이기적이야. B는 믿을 수 없어. C는 뒤에서 딴소리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또 다른 위험한 신호는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의 탓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째, 성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기회도 없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위험해지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이야기에서 자신은 항상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면 의심해 보세요. 이전 회사 상사가 너무 이상했어.
전 애인이 이해심이 전혀 없었어. 친구들이 다 배신했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그들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수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죄송해요, 제가 늦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변명부터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줘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신을 탓할 것입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말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장 마이너스 진짜 내 사람의 특징. 이제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자들이 신호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당신이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같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일관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관심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진짜 친구라면, 어때? 재미있어? 어려운 점은 없어?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줍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지적해줍니다. 물론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친구로서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런 전제를 달고 진심을 전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 지지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리라고 해도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믿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상호 존중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신뢰성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고 비밀도 잘 지키며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일 연락할게라고 하면, 정말 연락하고 도와줄게라고 하면 실제로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성장 지향성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알려줍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찾는 것보다는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먼저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세요. 일관되게 행동하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솔직하게 소통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5장 마이너스 관계 구별하는 실전 테스트. 이제 실제로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기 상황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문병을 왔나요? 당신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누가 위로해 줬나요? 당신이 실연했을 때 누가 함께 울어줬나요? 이런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진짜 내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공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과 속으로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내 편은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해냈구나. 너무 기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어색하게 축하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운이 좋았네. 때가 좋았나 봐.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잖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계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진짜 내 편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알았어,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설득하려고 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같이 분노해주고,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걸로 화내?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 진짜 내 편을 구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한 마지막 조언.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배신자들의 신호를 알아보고 진짜 내 편의 특징을 살펴보며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그 신뢰를 지혜롭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진짜 사람이 되세요. 일관되고 진실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진정한 관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